이번 강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동영상에 계속 이야기했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교과서 34쪽, 35쪽 먼저 볼게요. 34쪽, 35쪽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연구 절차들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좌측은 양적 연구, 우측은 질적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구 절차는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문제 제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확대해놓고 양적 연구를 먼저 보면 양적 연구에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설을 먼저 설정하죠. 가설을. 저 문제 제기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주제를 실증해낼 수 있는,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는 가설을 먼저 설정해요. 이 가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용어를 많이 볼 거예요.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 결론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잠정적 결론.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잠정적 결론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가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가설은 잠정적 결론. 이렇게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수집한 걸 분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뭐가 쓰인다고요?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쓰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얻은 자료들을 분석할 때는 양적 연구는 편해요. 분석을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줘요. 다만 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사람이 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컴퓨터에 집어넣어주면 컴퓨터가 그것을 수치화 계량해서 분석해서 딱 어떤 상관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가설이 채택이 되는지 기각이 되는지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이 예시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회와 사색 학습을 1시간 더 하면 학업 성취도가 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처음에 세웠다면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 분석해서 그랬더니 실제로 성적이 오르더라. 그럼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어요, 제가? 그러므로 학생들은 사회화색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양적 연구 방식이라면 질적 연구는요. 질적 연구는 보면 뭐가 없어요. 가설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연구 절차 보면 앞서서 그 양적 연구에 있었던 가설 설정이 없어. 질적 연구는 가설을 만들지 않아요. 바로 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에 따른 연구를 설계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요.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은 뭐뭐 쓴다고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쓴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집한 자료들을 자료 분석 및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적 연구에 없던 단어가 나오죠? 해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 분석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연구자가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연구자가 형성해 놓은 그런 학업적인 그런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연구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제를 과연 양적 연구로 하는 것이 좋을지 질적 연구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 이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을 짜셔요. 그리고 이 탐구 절차가 그대로 뭐로 드러나냐면 논문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튼튼이 엄마와 저의 논문의 목차를 보여드렸었죠?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이 연구의 절차가 그대로 목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쓸 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겠구나라는 것이 가늠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단원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자, 요거 있어요. 요거 자료 수첩 부분 보시면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귀납과 연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귀납과 연역. 이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얼굴을 어디로 다 치워 놓을 수도 없고. 여기 보시면 네,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연역은 아마 여러분 예전에 논리야 놀자 뭐 논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적이 있으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연역은 어떤 일반적인 진술, 뭐 진리, 절대적 진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해가는 논리적 흐름을 연역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연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3단론법이라고 들어보셨죠? 3단론법. 3단론법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고종호 선생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고종호 선생도 죽는다. 그렇죠? 그게 연역의 대표적인 게, 왜냐면 일반적인 진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절대적 진리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건 일반적인 진술이고, 그리고 고종호 인간이니까 고종호도 죽어. 고종호도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고종호도 죽는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을 연역이라고 한다. 반면에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 그림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경험적 사실들인 거죠.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진술들. 그래서 내가 만났던 A 까마귀는 까맣고 B 까마귀는 까맣고 C 까마귀는 까맣고 D 까마귀도 까맣더라. 그래서 까마귀는 까만 동물이다. 이런 일반 진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1000마리의 까마귀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까마귀는 뭐 다른 색일 수도 있어. 그러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이 일반적 진술이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일반적 진술을 이끌어낼 때는, 그러니까 100% 그렇다라는 보장은 못해도 어쨌든 대부분 그럴 것이다라는 그 진술은 할 수 있겠죠. 사회문화 현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리적인 흐름, 이걸 귀납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연역과 귀납이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요. 자,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양적 연구 절차와 질적 연구 절차에서 과연 연역과 귀납이 어떤 대목에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살펴드릴게요. 일단 양적 연구에서는요, 가설을 설정하죠. 가설. 제가 가설 잠정적 결론이라고 했죠. 가설이란 거는 일반적 진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연구 설계에서 질문지법이든 실험법이든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해보는 거죠. 내가 일반적 진술인 잠정적 결론 가설을 세워놓고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에 한 번씩 적용해보는 거야. 이해가요? 즉, 양적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그렇죠? 연역적 논리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양적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해 보았더니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시 일반적 진술,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이란 게 그렇잖아요. 다시 이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인 거잖아. 그렇죠? 즉 양적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귀납이라는 논리적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즉 양적 연구에서는 연역과 귀납이 교차해서 나타난다. 반면에
질적 연구 한번 볼까요? 질적 연구에서는 어떠냐면요. 바로 연구 설계에서 자료 수집해. 가설 설정이 없죠? 이 자료 수집부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참여 관찰을 하든 면접을 하든 그렇잖아요. 내가 면접을 하는 상대방, 또 내가 참여 관찰하는 그 대상, 구체적인 사실들이죠. 그럼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결론 도출하죠. 일반적인 진술을 이끌어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논리적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귀납이죠, 귀납. 즉, 질적 연구는 귀납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가 귀납이라고 해서 양적 연구는 연역이구나 하면 틀려요. 질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 방식으로 취해지는 연구이고, 반면에 양적 연구는 전반부에서는 연역, 후반부에서는 귀납이 교차로 일어나는 연구 방법이다. 제가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연역과 귀납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실제로 연구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했다가 진술을 이끌어냈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연구 방법과 그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논리적 흐름들, 그리고 실제 논문을 구성할 때 주제에 따라서 어떤 연구 방법이 더 적절하겠는지, 그 연구 방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 수집법들이 실제로 쓰이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강의까지 해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활동과 또 이제 논문 구성, 논문 작성 활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심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